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에서 마련한 신년대담, 오늘은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울산 진보 유일구청장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화려한 컴백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성과와 함께 아쉬웠던 점도 있을 거고요. 올해 계획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동구민 여러분들께도 간략하게나마 새해 인사해 주시죠. 예,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은 다들 다녀보면 어렵다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2024년에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어려운 걸 다 잊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예. 청장님과의 이제 방송을 위해서 동구청에 계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눴었거든요. 예. 그 청룡의 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꼭 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청룡이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예. 그래서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동쪽에 있는 동구가 아주 흥할 것이다. 늘 흥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좋고요. 또 2024년은 조선 산업도 상대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행복 지수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2024년에는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청룡의 해를 그렇게 풀이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자, 취임 당시에요, 주민 누구나 행복한 더 잘 사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지난 한 해 구정 활동에 대한 소회 부탁드리고요. 소회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 가운데서 가장 뿌듯하게 여기시는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10년 전에 구청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0년 후에 들어와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조선산업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나갔던 도시이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상처가 많이 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잘 치유되고 있지 않아서 이 치유를 어떻게 빨리 해낼 건가 이런 게 급선무였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 복지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인프라가 무너져 있어서 이런 것을 빨리 시급하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여기서 속도를 내어서 이런 것을 추진해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은 좋아지고 있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 여기에 연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고용의 어떤 질을 좋게 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의 실제적인 우라벨을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복지시설들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된 거지요. 그중에 하나 제가 첫 1호 결제를 했던 노동복지기금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어려웠을 때 나에게 누가 눈길이라 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때 떠나갈 때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에게 라면 한 봉지라도 건네주면서 힘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 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누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견도 다른 지점도 있었지만은 그 대의에 함께해서 여야가 없이 함께 논의가 돼서 노동복지기금 1호가 이제 통과가 되기도 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우리에게 주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여튼 추진해 온 게 저에게는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또 노동이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방정부 이런 것을 만드는 기틀을 잡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한 해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1호 결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좌절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첫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퍼주기 아니냐라는 식이었고 이거는 퍼주기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이다라는 게 중요했고 또 위기 기금이다. 또한 이것이 어쨌든 기업에 반하는 자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그 위기에 대한 어떤 구제책을 제대로 내놓으면
내놓음으로 인해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금이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협의가 되면서 이런 어떤 의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또 노동조합에서도 한 2억 정도 쾌척해 주셨어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도 본인들보다 더 힘든 하청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렵게 조합비를 모은 돈을 저희들에게 투자를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도 또 광역정부도 또 중앙정부도 함께해서 이런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16억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자고 호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성과들이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져야 갈 텐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구는 역시 주민 대부분이 조선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도시인데 노동복지기금 말고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지. 계속 이제 왜 노동만 얘기하느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라는 범주가 우리 어디까지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텐데요. 물론 중공업이나 미포조선 이런 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노동을 하니까 노동자들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기간인 것 같고요. 특히 어떤 이동 여성 노동자 쉼터를 저희들이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못 오기도 하고 또 거리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쉴 곳은 없느냐고 그분들은 여쭤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떤 노동자지 아주 가스 금치많은 노동자들이나 학습지 하시는 노동자들, 택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쨌든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도 하고 우리에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런 어떤 고마움으로 어쨌든 간에 또 자신들의 어떤 일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어떤 말씀도 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남성 중심의 사업장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조업 자체가. 성격 자체가. 여성 어떤 일자리가 잘 얻기도 하고 여성 쉼터가 잘 얻기도 하고 해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해보기도 했어요. 여성 임금 전반적인 실태를 해보니까 남성보다는 아무래도 한 40% 적고 한 60% 정도 기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임금 정도가. 앞으로 그래서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느냐와 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또 중앙정부가 손을 맞대고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동시에 좀 세워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요. 사회보험료도 힘드니까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영세사업장들은.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이제 몇 명씩 일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를 일정하게 지원해 가지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실제적인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내오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 논란이 많긴 하지만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서 생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들어야 된다. 울산도 사실은 최저시급보다는 생활임금이 한 1,000원 이상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임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주변이나 공공기관과 연결되는 어떤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부터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일을 했을 때 실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그 또한 어떤 지원해서 어려운 어떤 환경들을 좀 개선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 그 여성 근로자,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울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여성 노동자, 특히 20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맞습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맞다는 생각들도 꽤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시행하시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좀 이루어지시기를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청장님, 현재 동구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가 중장년층, 또 제가 노동자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라면 동구의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세대는 역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청년 지원 정책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청년들이 없는 도시는 첫째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들이 꿈꿀 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어주고 제도적 지원책 또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동구에 청년 정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끔 부끄럽기도 하고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고민이 많이 되었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만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의 고민을 모아보는 과정을 2023년 한 해 동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학교 졸업하고 또 열심히 활동해서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하고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단 한 번이라도 걱정해 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는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우리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꿈과 생활을 지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고민들이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청년센터를 운영해 왔고 그래도 한 150명에서 200명이 거기를 와서 케어도 받고 논의도 하고 하면서 요즘 뭐 전국적으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한 40만 정도 된다는데 심각하다고 그러죠. 예, 심각한 수준인데 그나마 나와서 어울리고 새로운 또 희망을 찾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좀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센터가 하나 있다면 청년예술센터를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해요.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꿈을 응원하는 우리가 꿈이 뭐냐 이러면 자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꿈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면서 직업을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 꿈이 어쨌든 간에 직업이라는 것으로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예술과 또 그런 어떤 문화를 통해서 자기 삶을 풍부화시키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고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청년문화예술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광장을 열어주세요. 일산해수욕장 입구에 들어가는 데로 광장을 열어주면 우리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이런 해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막 부풀어오르고 그래요. 그들에게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꿈 이것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들의 어떤 삶과 그들의 어떤 미래를 지원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문화센터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청년센터 뭐 2호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산해수욕장에 들어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준비를 쭉 하니까요.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울산이 이제 문화 도시로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방어진이나 이런 데 예전에 어떤 명소에다가 거기에는 이제 문화공장이라고 우리가 거점 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청년들이나 우리 예술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문화공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왠지 이 단어가 좋더라고요. 멋진 결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 얘기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장님께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구청 단위에서 왜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애를 쓰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왜 구청에서 그러냐?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반론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은 뭐 우리가 백년의 대계라는 어떤 형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대로 교육되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꾸고 삶을 또
구체적으로 구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어른들도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K 소멸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교육의 문제는 대단히 가치 있는 이기도 하지만은 지역의 소멸을 막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과제와 맞물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이제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 구청에서 좀 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공무원들도 좀 떠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요?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지는 어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소중한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어떤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좀 하게 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물어보면 동구 같은 그렇게 해요. 체험시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많이 무겁거든요. 아시다시피 어제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울산 교육청이 됐든 광역시가 됐든 모든 그런 시설들은 중랑구 이런 데 중심에 이제 그렇죠. 중심 도시에 네. 이렇게 많이 그 솔림 영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데 갑자기 소외되는 곳으로 돼 있는 이런 현상들을 하루빨리 극복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절박감도 있었고요. 또 제가 요번에 학교를 다 돌았어요. 두근두근 반상회라는 이름으로 전 학교를 돌면서 전 학부모들과 대부분 간담회를 다 하니까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아이들 위험구역에 대한 안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다른 데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이런 걸 잘 받아서 뭔가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올해는 진짜 풍부하게 좀 첫 출발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내년에는 더 풍부하게 동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동구의 교육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이래가지고 온 동네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소문 좀 나도록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문을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뭐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겠다. 청장님다우신 생각이십니다. 자, 어른들의 이야기만 잘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 아이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덕호수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이 부분들이 어린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라면서요. 저희들이 전체 공원을 이제 정비를 했는데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생각하고 어른들이 계획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 직접 물어보자. 아이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놀이시설이 필요한지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명도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입구나 옥류 또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같은 몇 군데를 그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3,000명씩 이렇게 설문조사를 어린이집에 가서 하고요. 유치원에 가서 하고요. 학교 앞 초등학생들한테 하고 이렇게 했죠. 그 정답이 있더라니까요. 지금 이제 명도 호수공원에 며칠 전에 이제 그것을 하나를 개설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그동안에는 어른들 눈에 보기 좋고 한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모든 시설은 거기 사용할 주체 주인이 누구 있냐의 관점에서 잘 보면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올해는 그것도 해볼 생각인데 노인공원을 처음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가 이제 좀 줄어든 곳에 어른들이 많아진 곳에 어른들이 쉼터가 없이 늘 이렇게 보면 집에서 쓰다 남은 이제 의자 갖다가 앉아 있고 이런 게 그렇잖아요. 거기를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 지금 어른들과도 계속 이제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면 동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작지만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어떤 문제는 또 대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말씀하시던 내용 가운데서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떻게든 일반적인 행정을 좀 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도
남다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했던 동안이 코로나 동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그 문화복지 인프라를 많이 복구하고 계시던데요. 사업을 살펴보다가 제가 특이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건물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속도였고요. 속도. 두 번째는 예산이었습니다. 예산보다 속도를 더 내세운 거는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 위기가 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복지문화시설이 한꺼번에 매각이 되거나 또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약화되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어쨌든 해보자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설들을 무조건 부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최대화해서 어쨌든 간에 해보면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 예전에 비해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웬만한 건물은 리모델링 하니까 새 건물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다 나오더라고요. 비용은 줄이고 오히려 활용도는 높이는 방향에서 리모델링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했었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서부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그렇고, 그러니까 동부회관도 이제 올해 이제 리모델링을 그렇게 수영장까지 좀 해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남북 문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좀 더 어쨌든 간에 용적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거는 한 층이라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공간도 넓히고 모양새도 넓히면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그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을 고민하자,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뭐 제가 보건데 보통 뭐 땅 사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러려면 한 3, 4년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1년, 2년 만에 딱 정리가 다 되는 거여서 주민들도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에 사업 기간 단축 효과, 다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구의 인구가 최근에 조금 늘었다면서요. 그런데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인구가 늘어서 동구의 인구가 늘었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대처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조심히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가 지방이 증가를 할 건가라고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치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울산의 어떤 제조업 도시 울산이 인구 소멸이 의외로 빠를 수가 있다. 자동화, 기계화,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면서 많은 고용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장하지 않으면 더 떠나게 된다. 이런 어떤 질을 어떻게 높일 건가, 생활의 어떤 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구도 그런 거죠. 예전 10년 전에 보니까 조선산업에 현대중공업에 있었던 사람이 6만 한 3천 명 정도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한 3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형태도 많이 바뀌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추진한 스마트십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자동화되거나 이런 어떤 시설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은 대단히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절박한 어떤 생각이기도 한 거죠.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6,7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6,700명 정도. 그리고 내국인들은 이제 올해 다행히 이제 조선산업 영향이 있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한 600명 정도가 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제 그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문제인 게요.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쪽으로 올 때는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몇 명 정도 오는지, 그리고 기본 인프라가 돼 있는지, 수용할 능력이 되는지. 지금은 보니까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기업도 수용할 능력이 안 되고 우리도 수용할 능력이 잘 안 돼요.
또 주민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충돌도 나고 여기다 사건 사고가 하나 나면 그것이 커지는 어떤 방향에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되고 초기에 또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정부는 아닌데 예산의 지원을 하든 정책적 지원을 하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함께 어쨌든 간에 올해도 풀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협의체도 뭐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 또 모든 기관 기업까지 해서 꾸려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어떤 기관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지원하고 함께 해야 우리 지역도 실제적인 이 사람들이 생활 인구다. 우리 지역에 함께 사는 인구다.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개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예. 전담 기구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는데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뉴스이기도 한데 일산 해수욕장의 그 맨발 산책로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면서요. 자랑 좀 해주십시오. 모래로 걸으면 바닥에 지압이 가장 잘 되고요. 네. 그 바닷물에 찰랑찰랑한 대로 걸으면 거기에 모든 안 좋은 에너지를 다 빠져나가요. 기운이 나겠죠. 요즘 관광객들도 오셔요. 며칠 전에 보니까 관광버스를 대놓고 거기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로 오시면은 건강과 좋은 여건의 어떤 생활은 무조건 보장합니다. 지금 오시면 받고요. 앞으로 안 받을 생각입니다. 동구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때는 해수욕장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렇게 관광객과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영업을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신 사업 말고요. 새해 꼭 이것만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남목고기는 울산시와 협의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기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기 부품단지나 또 물류단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동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어려운 만큼 어려울 때는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어떻게 살 건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마을기업이나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재원 자체가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선순환 경제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순환 경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지금 있는 사회적 경제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어떤 사회적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2024년도에는 반드시 해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훈 청장님이 그리는 동구의 미래 그리고 함께 2024년 희망을 담아서 국민분들께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네, 고유가 시대라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24년에는 가치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에서 저도 제대로 한번 일할 테고요. 우리 주민들도 활짝 웃는 그런 동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복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하리라고 여깁니다. 함께 2024년을 힘차게 준비해 나갑시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실 텐데요, 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주민 모두나 행복한 더 잘 사는 동구를 만들겠다는 김종훈 청장님의 목표가 올해 더 큰 성과로 다가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